유의해야 돼. 배우 발음으로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시발 자동차. 선생님이 자막은 넣지 않도록 할게요. 딕션에 유의했기 때문에 뭉개지는 발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칠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조금 대충 물티슈로 한번 닦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약간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동력 기관에 대해서. 이 내용은 사실 이번 개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베이스로 한 여러분들 기술과정 교과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공구 교육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1년 선배, 그 선배들 책에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력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동력기관의 종류를 외연기관하고 내연기관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연기관의 이제 대표적인 가솔린 기관과 그리고 디젤 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그 동력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엔진입니다. 자, 영어로는 엔진이라는 것인데 이 엔진은 지난 시간에 에너지 변환 장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각의 에너지들,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도 있고 태양의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다시 또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에너지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에너지들이 종국적이라는 것은 최종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장치, 기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동력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면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를 동력기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무튼 다 됩니다. 화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모든 에너지들이 여하튼 종국적으로 뭐라고? 기계적 에너지로만 변환이 되면, 변환을 시켜주면,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동력기관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을 영어로는 엔진이라고 한다. 엔진, 자동차 엔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를 태워서,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거 휘발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발유 또는 경유를 태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끔 만드는 거지? 자동차를 굴러간다는 건 뭐야? 기계적 에너지로 최종적으로는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력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든지 좋아요. 어떤 에너지든지 종국적으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력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력기관은 종류가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동력기관의 종류가 외연, 내연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연 뭡니까? 내는 내 뭡니까? 외는 바깥, 내는 안쪽이라는 소리죠. 연은요, 연소의 세 가지 조건 뭐다? 그렇지. 공기, 산소, 그 다음에 또 탈물질,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소가 기관의 밖에서 발생이 되면 외연기관이라고 하고요. 연소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연소가 기관의 밖에서 이루어지면 외연기관, 연소가 기관의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연기관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연소가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뭔 말이에요 대체? 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어로 쉽게 생각하면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기계 밖에서 불에 타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을 하면 외연기관, 기계 안에서 불에 타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 내연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기기관, 그리고 증기 터빈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기관의 에너지 값이 뭐다? 에너지1이 증기다. 다시 말하면 이 기관, 이 기계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물질은 증기다. 이 가솔린 기관이라는 기계는, 가솔린 기관이라는 엔진은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가솔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이 증기기관은 움직이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증기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증기로부터. 자, 이 디젤 기관은, 디젤 엔진은 똑같은 말이야. 기관, 엔진, 기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디젤 엔진은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디젤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디젤 기관은 에너지 밥이 디젤이다. 이해되시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증기기관 뭡니까?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제1차 산업혁명 1872년에 일어난 와트, 영국의 와트에 의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일어난 이 증기기관 뭡니까? 물을 끓여서 발생된 증기로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증기가 된다라고 했지. 근데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지. 맞죠? 그게 바로 자, 마찬가지로 엔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엔진, 기관, 이 기관의 연소실이 따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관의 외부에 연소실이 존재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엔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 자동차 엔진이 있으면 이 엔진 옆에 이렇게 따로 또 빼져가지고 여기에서 연소를 시켜서 기관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죠.
이 기관, 다시 말하면 이 엔진 안에서 연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기관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해서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기기관, 증기터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 오늘의 수업 아무튼 빨리빨리 핵심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설명할 건데, 먼저 가솔린 기관을 볼게요. 가솔린 기관을. 자,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 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 그리고 이행정 사이클 기관. 근데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한 사이클? 그렇지, 한 바퀴입니다. 한 바퀴.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단계를 거쳐? 4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단계를 거쳐? 2단계를 거쳐. 아시겠죠?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인 가솔린 기관은 사행정 4단계를 어떻게 거치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4단계를 거칩니다. 연료를 흡입해. 누가 흡입하겠어? 엔진이 흡입하지. 연료를 흡입해. 그 다음에 그 연료를 어떻게 시켜? 압축시켜. 압축은 왜 시켜? 압축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겠지, 연료가. 예민해진 만큼 폭발력이 어떻게 될까? 세지겠지. 이해되시죠? 압축을 시키면 폭탄도 폭발력이 강해지겠지, 그만큼.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폭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폭발을 했으면 뭐가 발생하지? 가스가 발생하죠. 그 가스를 어떻게 시켜야 돼? 배출을 시켜야 돼. 야, 우리도 사람도 먹기만 해.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돼? 똥똑 올라가지고 죽습니다. 먹는 만큼 쌓아내야 돼. 그래서 얘도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는 것도 연료를 먹지, 압축시키지, 폭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가스를 배출해내야 돼. 자, 배출해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똥을 쌌어. 또 배고프니까 뭐 해야 돼? 먹어야지. 소화해야지, 똥 싸야지. 아시겠습니까? 먹어야지, 소화해야지, 똥 싸야지. 다시 먹어야지, 소화해야지, 똥 싸야지, 먹어야지, 소화해야지, 똥 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단계를 거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다. 이것이 가솔린 기관의 종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류는 뭐냐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인데, 압축이 이루어지면서 흡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하면서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 일단은 들으세요. 이해 안 가지만. 자, 압축이 일어나면서 뭐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고? 흡입. 압축과 흡입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되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 배기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쟤는 몇 단계야? 한 단계, 두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아시겠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다고 썼는데 사행정은요 일반적인 자동차 엔진을 이야기하고요 이행정은 오토바이 엔진을 이야기합니다. 얘는요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얘는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갑자기 멍해집니다. 졸리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사이클 기관이라는 거, 행정이라는 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안에는요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실린더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실린더가 있고요. 이 안에는 실린더 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크랭크 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크랭크 축이라는 것이. 자, 얘는 핀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 역시 여기도 핀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 오케이. 자, 여기로는요 구멍이 뽕 하고 뚫어져 있어서 연료를 흡입할 수 있는 흡입 밸브가 있습니다. 상시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밸브가 열리면 들어오고 밸브가 닫히면 연료가 못 들어와. 자, 여기에는 일단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밸브가 있어요. 밸브. 왼쪽에 있는 놈은 흡입 밸브, 오른쪽에 있는 놈은 배기 밸브입니다. 배기 밸브. 밸브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밸브가 쭉 당겨지면 어떻게 되겠어? 막히겠지, 입구가. 그리고 이 밸브가 지금과 같이 이쪽 방향으로 미뤄지면 연료가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생겨? 이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지, 틈. 근데 얘가 밸브가 닫힐 때에는 쫙 당겨져,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당겨졌으니까 막혀, 안 막혀? 막히지. 그래서 연료가 들어올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합니다. 얘를 이제 너무 위에다 그려놨는데 좋아요. 아래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지? 이해되셨지?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사행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먼저 흡입 밸브가 열립니다. 얘와 같이 밸브가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흡입 밸브가 열리게 되면 연료가 흡입되겠지. 그때 배기 밸브는 어떻게 된 상태야? 쭉 당겨져 있어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흡입 밸브만 열려 있어요. 자, 연료가 들어왔네, 연료가. 오케이? 자, 연료가 다 들어왔으면 흡입 밸브도 쫙 당겨져서
닫혀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당겨져 있어서 양쪽이 전부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만 이 실린더 안에 저 구멍을 저 네모 선생님이 그린 저 네모의 저기 그 공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실린더 헤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크랭크 축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크랭크 축. 자, 크랭크 축이다 뭐다 다 집어치고 그냥 원리만 보자고, 원리만. 자, 얘는 원판은 계속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이 실린더 헤드가 크랭크 축에 고정이 되어 있지, 저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헤드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얘가 돈다고 회전을 해, 회전을 할 건데, 회전을 하면 이 실린더 헤드는 어떻게 되겠냐고.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세요. 얘가 회전. 돌아갑니다.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실린더 헤드도 같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점점점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 헤드도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되니?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니? 그래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이 실린더 헤드의 상하 운동으로, 왕복 운동으로,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흡입 밸브가 열리고 연료가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인 흡입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인 압축이 어떻게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게 되면서 압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축이. 자, 그래서 이 헤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연료는 저기 공간에서 압축이 되겠지. 압축이 된 상태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솔린 기관은 탁 하고 불꽃을 터뜨려 줍니다. 예민해져 있는데 스파크를 가해주면 어떻게 돼? 승질 들어온 놈들은 당연히 폭발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 부위에 점화 플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압축 단계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빵 하고 터뜨려 줍니다. 불꽃을 빵 하고 터뜨렸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되겠어? 터지겠지, 폭발하겠지.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실린더 헤드를 밑으로 밀어내겠죠. 여기에서 압축된 공기가 뻥 하고 터지면서 여기에 있던 실린더 헤드는 이 밑으로 밀릴 거 아니냐고. 밀리지. 그것이 폭발 단계야. 자, 그럼 저 공간이 밀렸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겠지? 그 빈 공간에는 뭘로 가득 차겠어? 그렇지, 가스로 가득 차겠지. 가스로 가득 찼는데 그 가스를 빼지 않고 또 흡입돼가지고 압축시키고 폭발하고, 또 흡입해서 압축시키고 폭발하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 가스가 쌓이지. 가스가 쌓이면 연료를 흡입시키려고 흡입 밸브를 열었을 때 그 가스가 흡입 밸브로 이동할 거 아니냐. 응? 흡입 밸브는 들어오기만 해야 되는데 그쪽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쪽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나가려고 하면 연료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동이 꺼지지. 엔진이 작동을 못하니까.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폭발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어떤 단계? 반드시 배기 단계, 가스를 배출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것이 이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니 얘들아? 지금 혹시 몇 분이야? 세상에 24분이네. 큰일 났다. 자, 이행정 기관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단계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행정 기관은 밸브가 없어.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없고 그냥 흡기구, 배기구, 소기구 이래가지고 아무튼 흡기구, 배기구가 구멍이 상시로 그냥 뚫려 있어.
그래서 흡기구, 구멍이다 그 소리요. 흡기구, 배기구만 있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그러나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Q&A 시간이나 여러분들 학교 나오셨을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내가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디젤 기관 설명하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연료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일로 흡기 밸브를 통해서. 가솔린 기관은 연료와 공기가 혼합돼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혼합 연료. 혼합 연료. 자, 근데 디젤 기관은요. 자, 디젤 기관은 쟤랑 똑같이 생겼어. 이게 똑같이 생겼어. 구멍 똑같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디젤 기관은 점화 플러그가 없다. 그리고 이 디젤 기관은 혼합 연료가 아니라 공기와 연료가 따로따로 주입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니?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쪽으로 압축된 공기를 들여보내줍니다. 자, 압축 공기 굉장히 예민해져 있겠지, 상태가. 응? 그리고 나서 예민해진 상태에서 뭐를 주입해주냐? 연료를 공급해줍니다. 점화 플러그는 뭘 공급해준 거야? 불꽃을 공급해준 거야. 불꽃을 공급해준 것을 불꽃을 공급해줘서 불을 붙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꽃 점화. 근데 디젤 기관은요,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압축을 통해서 점화를 시켜주는 거라서 착화 점화. 아시겠습니까? 자, 연소, 불에 타는 것은요, 공기 있으면 되고요, 탈물질인 연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 보세요. 혼합 연료니까 연료가 탈물질이야. 공기 있어, 들어왔어, 압축시켰어, 발화점 이상의 온도, 뭘로? 불꽃으로. 이해되시죠? 자, 얘 같은 경우 압축 공기를 들여보냈어. 공기가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어떻게 돼? 예민해지면서 압축시키니까 온도가 내려가, 뜨거워져. 그렇지, 뜨거워져. 압축을 시켜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규상이 머리를 막 이렇게 압축시켜봐. 규상이 열 받아, 아니면 열 안 받아? 열 받기 시작해. 대가리에 열 난단 말이야. 어떻게 돼? 발화점 이상의 온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 있으니까 산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탈물질. 그 상황에서 연료를 픽픽 하고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점화 플러그가 아니에요. 연료를 공급해 줍니다. 자, 연료를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시 폭발하겠지. 사이클은 똑같아. 얘도 어떻게 돼?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사행정을 거치는 건 디젤 기관도 동일합니다. 아시겠니 여러분? 몇 분? 자, 29분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설명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 가솔린 기관은요,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이 디젤 기관은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보통 화물차나 트럭에 적용이 됩니다. 그 소리는 뭐야? 그 소리는 누가 더 빨라? 빠르기는 가솔린 기관이 빠르겠지. 그런데 힘은 누가 더 좋아? 화물차에 적용되는
디젤 기관이 훨씬 힘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엔진의 회전 속도. 얘가 회전하잖아. 막. 엔진의 회전 속도는 가솔린 기관이 빠르지만 회전력, 그것을 이제 토크라고 하거든요. 토크는 누가 더 셉니까? 회전력, 회전하는 힘은 누가 더 세? 디젤 기관이 세죠. 그래서 그 학습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 채워놓으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연료, 에너지 밥은 가솔린이라고 했고, 기관의 중량은 가솔린이 가벼워, 디젤이 가벼워? 가솔린이 가볍겠죠. 디젤은 힘이 좋잖아. 힘이 좋은 놈. 김민수 봐봐. 힘이 좋아. 힘이 좋은 대신에 중량은 어때요? 역시 무겁죠. 자, 그 다음에 소음은요. 소음. 박승호가 이렇게 뛰어가봐. 이성민이 이렇게 뛰어가봐. 소음 시끄러 안 시끄러? 안 시끄러. 근데 민수가 뛰어가봐. 어떻게 돼? 소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 소음이 작고 디젤 기관은 소음이 크고, 회전력, 회전 속도 설명했습니다. 용도는요, 얘기했죠.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디젤 기관은 화물차. 아시겠죠? 그다음에 작동 원리 설명했어. 어떻게? 흡입, 압축, 배기, 폭발을 거치는데, 이때 혼합 연료를 통해서 주입을 시킨 다음에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불꽃 점화를 하는 것이 가솔린 기관이고, 디젤 기관은요, 연료와 공기를 따로따로, 압축 공기를 먼저 주입한 다음에 연료를 주입시켜서, 얘 같은 경우는 불꽃을 그거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압축을 통해서 공기를 예민해져 있게 한 다음에, 그러면 온도까지 확보를 한 거잖아.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확보를 한 거예요. 왜? 압축을 하면 열받으니까. 이해되지? 그렇게 해서 불꽃 점화가 아니고 착화 점화를 실시해서, 착화 점화를 일으켜서 이 폭발력을 일으킨 다음에 기계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 뭐다? 디젤 기관이다. 작동 원리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특강의 형식입니다.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선생님 20분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선생님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끝내지를 못했네요. 잘 한번 학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나 학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